뉴스킨 사업가 박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석세스 포뮬러,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석세스 포뮬러가 어떤 건지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이 화면에 보이시는 그 3명의 사람들이 보이나요? 여기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레이크 로니, 샌디, 스티브라는 사람이고요. 뉴스킨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 중에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누구도 석세스 포뮬러라는 단계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뉴스킨 사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석세스 포뮬러가 어떤 거냐면, 석세스 포뮬러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5단계가 먼저 꿈의 단계부터 시작이 돼서 꿈, 그리고 목표 설정, 확신, 액션, 리드, 이렇게 5가지의 단계대로 내가 뉴스킨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브레이크 로니가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이 단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적이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단계대로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공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 단계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받고 제품을 썼더니 제품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죠? 제품을 써보고 제품의 확신의 단계부터 이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분이었던 거겠죠. 어떤 분은 그냥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더니 누군가 사업을 하거나 제품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뉴스킨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액션의 단계부터 이 사업을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내가 어떻게 시작됐던 그런 건 전부 다 잊으시고 모두 다 리셋하시고 다시 석세스 포뮬러 단계대로 꿈의 단계부터 비즈니스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머지않아서 반드시 한계점에 도착할 거예요. 한계에 다다를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꿈의 단계부터 철저하게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석세스 포뮬러라고 하는 단계는 꿈, 목표 설정, 확신, 액션, 리드, 이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단 뉴스킨의 성공뿐만 아니고 모든 성공이 그렇죠. 일단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이 석세스 포뮬러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아서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떤 확신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확신, 사업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또 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꿈을 꾸고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목표를 세우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확신의 단계가 3번째 들어가 있죠. 내가 먼저 꿈을 꾸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 목표를 세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확신하는 게 3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잘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확신이 없더라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요. 목표를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믿는 단계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수영도 마찬가지죠. 수영을 잘하고 싶다. 박태환을 봤더니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죠. 박태환처럼 수영하고 싶다라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세우죠.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가서 레슨을 받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수영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수영을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닌 내가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경험을 쌓고 액션을 해야겠죠. 그렇게 나를 리드해 나간다면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수영을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수영을 잘해야겠다라고 꿈을 꾸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맨 처음 단계가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은 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다들 피식 웃으세요. 꿈에 대한 얘기가 낯간지러운 얘기죠. 불편한 얘기고요. 우리 어렸을 때 이후로 꿈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아예 없나요? 꿈이라는 건 그냥 꿈이다. 꿈 얘기하는 사람들 뭔가 현실적이지 않아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건 나에게 사치야. 너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서 나도 지금 그런 데 젖어든 나머지 꿈을 물어봤을 때 뭔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꿈이야. 제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전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인간과 가장 유사한 DNA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이 침팬지인데 침팬지와 인간은 얼마만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봤더니 98.8%의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몇 프로 차이예요? 1.2%, 약 1%죠. 1%의 차이로 사람이냐 침팬지냐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1%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죠. 우리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는요 1%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 1%의 관점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부자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을 꿉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떤 것을 스스로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찾아내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부자의 관점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먼저 도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도구라는 것은 내 직업이나 직장일 수 있겠죠. 꿈을 꾸지 않고 먼저 도구를 선택하고요. 그 도구가 주는 나의 대가를 통해서 그 대가 안에서 꿈을 꿉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월급이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다. 200만 원, 300만 원 안에서 내 삶을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죠. 부자는 내가 갖고 싶은 차가 있다. 포르쉐다. 그럼 포르쉐를 살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를 찾아 나서는 게 부자의 관점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내 월급 안에서 맞춰서 차를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아는 것, 분명하게 내가 간절하게 꿈을 꾸는 것 그게 꿈이고요. 내가 만약에 꿈을 물어봤을 때 아니면 내가 꿈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하게 나의 꿈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나는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가 안절부절한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그라들지 말자고요. 분명한 꿈을 나와의 소통을 통해서 분명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는 살면서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와의 대화를 하지 못하고 나와의 대화를 하지 못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잠깐 쉬어가시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진짜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것이 갖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적어보자고요.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간절하게 꿈을 꿔보자고요. 간절하게 꿈을 꾸는 방법은 시각화시키는 거죠. 내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분명하게 사진으로 시각화해서 우리 보물지도를 만든다고 하죠. 이렇게 나의 꿈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성공의 시작점입니다. 꿈을 꾸지 않고 이 사업을 한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한계점에 금방 다다를 겁니다. 꿈을 꿨다면 우리 꿈만 꾸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몽상가라고 하죠. 몽상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몽상가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꿈을 꿨으면 그 꿈을 이뤄보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한 거죠. 그럼 뉴스킨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일입니다. 목표가 왜 중요할까? 목표는요, 만약 목표가 없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목표가 없다라는 건 위험한 상태고요. 그럼 목표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성공하는가? 목표가 있어야지 반드시 성공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목표가 없어도 어떤 성공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표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명제 대우를 한번 살펴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목표가 없었다라는 명제도 참이 되겠죠. 즉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나를 뛰게 할 수 있는, 내 하루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나의 간절한 목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내가 목표를 세워볼 건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터넷에 물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한다. 장사라는 건 뭘까? 장사는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판다. 이걸 장사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하고요. 장사는 내가 어디서 물건을 싸게 사다가 윗돈을 얹어서 파는 걸 장사라고 하는 거죠.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뉴스킨 장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물건을 인앤서를 조금 싸게 사다가 누군가한테 인앤서를 약간 돈 주고 파는 그런 장사를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 장사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 장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일은요, 장사를 많이 할수록 뭔가 조금씩 손해를 보는 일이죠. 내가 인앤서 사다 갖다 주면 마진이 많이 남던가요? 차비도 안 남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분명한 뉴스킨 비즈니스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그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뉴스킨 사업의 목적, 뉴스킨 비즈니스의 목적은 뭐냐? 뉴스킨 사업의 목적은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뉴스킨이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한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는 이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뉴스킨 장사를 통해서는요, 소비자를 100명 만들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소비자를 100명, 1000명 만들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단은 사업자 그룹, 사업자 집단을 만드는 것이 우리 뉴스킨 사업자의 모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EBP가 되는 겁니다. EBP가 되는 것. 그 후에는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EBP를 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네가 EBP가 되고 EBP를 복제하는 것. 네가 EBP가 되고 EBP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일의 전부예요. 이것을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분명한 이 목적을 알고 목표를 세우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아직 나는 아니야. 아직 나는 EBP는 아니야. 나는 아직은 뭐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난 잠깐 장사하다가 사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사업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업입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업이냐 장사냐가 구별이 되는 거지 장사하다가 사업하고 사업하다가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내가 EBP가 되긴 할 건데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우리 많은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목표 설정 방법이 스마트 기법을 이용하는 거죠. 스마트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이고 목표를 세울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액션 지향적인, 행동 지향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달성 시기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 5가지에 대한 바운더리 안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목표 설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스마트 기법이 대중에게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목표를 세울 때 어떤 간극이 있는 걸 많이 봐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스마트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일단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이렇게 세웠다면 난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목표가 될까요? 뭔가 목표로서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죠? 왜요? 아까 스마트 기법의 대주에서 살펴본다면 뭔가 추상적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EBP가 되겠다. 난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도구로 뉴스킨을 선택을 했는데 뉴스킨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려면 난 EBP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괜찮죠? 근데 하지만 이 목표 또한 스마트 기법과 대주해 보면 뭔가 부족해 보이죠. 그럼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타임 리밋을 정한 겁니다. 난 2022년 8월까지 EBP가 되겠다. 2022년 8월까지 EBP가 되겠다라는 목표, 이 목표는 괜찮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목표들을 세웠어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내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목표가 내 하루를,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더라고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를 일으키지 않더라고요. 8월 EBP가 되겠다라는 이 목표가 왜 나를 뛰게 하지 않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2022년 8월까지 나와 같은 리더 4명을 찾고 복제하겠다. EBP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같은 리더 4명을 찾고 복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 목표 또한 마찬가지로 무언가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수해 왔지만 이 목표 또한 내가 내 마음을 굉장히 뛰게 하는 목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나와 같은 리더 4명이라는 부분과 찾고 복제하겠다라고 하는 두 부분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리더 4명이라는 부분은 운의 영역입니다. 찾고 복제하겠다라고 하는 영역은 행동의 영역입니다. 운의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포함되지 않은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찾고 복제하겠다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혼잡해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무언가 불편하고 나를 뛰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유튜버가 있다. 어떤 유튜버가 목표를 세웁니다. 나는 1000만 뷰에 100만 뷰의 영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유튜버가 100만 뷰의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100만 뷰의 영상은요, 운의 영역이고요. 만들겠다라고 하는 영역은 행동의 영역입니다. 내가 목표를 100만 뷰의 영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정말 미친 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영상을 만들면 100만 뷰가 되나요? 내가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밤새고 만들면 100만 뷰가 되나요? 아니요. 영상이 100만 뷰가 되는 영상은요, 운의 영역입니다. 나는 계속 만들어야지 하는, 나는 계속 만드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를 만들고 2개를 만들고 3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 계속 만들다 보면 100만 뷰의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유튜버가 해야 되는 목표는 뭐죠?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에 더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삼성이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장 점유 1등의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면 시장 점유 1등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삼성은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계속적으로 액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시장점 1등을 하겠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갤럭시라고 하는 핸드폰이 시장점이 1등하기 전에 갤럭시 이전에 20개 이상의 모델을 실패했습니다. 삼성은 계속 핸드폰을 만든 거고요. 만들었을 뿐이고 그 중에 20번의 이상의 실패를 겪은 난 이후에 갤럭시라는 핸드폰을 통해서 시장점 1등의 목표를 이뤘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이런 거 있죠. 나는 내년에 반드시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보자고요. 결혼할 거야. 결혼할 수 있죠. 근데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 건 운의 영역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목표는 계속 여자를 만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와 같은 리더 4명을 찾는다. 운의 영역. 그리고 자꾸 복제하겠다. 행동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행동의 영역. 찾아야겠다. 복제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 찾아야 하겠다라는 액션. 복제하겠다라고 하는 실력.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2022년 8월까지 매일 3명을 만나겠다. 나는 2022년 8월까지 매일 한 번 데모하겠다. 난 2022년 8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사업 설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결국은 이 목표에 대한 계획이 어디에 목표로 연결이 돼요? EVP가 된다, 성공한다 라고 하는 목표로 상위 목표로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매일 하루에 3명을 만난다라고 하는 목표는 그 목표가 나한테 계속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3명을 만드는 그 단순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운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행동의 영역은 오케이 이해했어. 그 운의 영역은 진짜 운에만 맡겨야 할까요? 운의 영역은? 맞아요. 제가 이 운의 영역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진인사 대 천명. 많은 성공한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성공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최고의 노력과 하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이게 진인사 대 천명이죠.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과 하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에 성공이 있다. 운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에 대해서 계속 기댈 수밖에 없냐?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운에 대한 영역까지도 목표 설정했던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성공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만다라트라는 목표 설정 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그 전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미국의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야구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야구를 제일 잘해? 그러면 다 메이저리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에는 야구를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그 사람 중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일 잘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 보통 야구라는 건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고 공을 치는 타자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투수로서도 최고, 타자로서도 최고. 거의 잊기 힘든 만화 속의 캐릭터 같은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목표 설정, 이 사람은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한 큰 가운데 네모에 보시면 총 8가지의 테마를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변화구, 그리고 여기서 왼쪽 아래 보시면 멘탈, 인간성, 운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목표의 테마에 집어넣습니다. 일단은 실력적인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제구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동 지향적인 목표의 것들을 세분화해서 또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근데 보시면 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운, 어떻게 이 목표를 더 세분화해서 목표를 세울 것인가? 인사하겠다.
쓰레기로 죽겠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겠다. 응원받는 사람이 되겠다. 책을 읽겠다. 라고 하는 나의 운에 대한 부분까지도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이라는 부분도 그렇죠. 인간성이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만으로, 내 실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 분명한 인성과 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성을 위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 배려하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목표까지도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만다라타라고 하는 이 목표 설정 방법을 보면서 오타니 쇼헤이가 했던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운의 영역, 행동의 영역을 나눠서 두 가지의 영역 모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동의 영역에 집중해라. 내년에 올해 나와 같은 4명을 찾는다. 나와 같다라고 하는 기준은요. 나처럼 이 사업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나와 같은 사업자 4명을 찾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운의 영역이라고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 사업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루에 데모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달 GV를 얼마를 하겠어?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대문을 몇 번 하겠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나를 방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확신이 강한 상태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확신한 것은 계속적으로 커지기 나름인데 커지기 이전에 나의 작은 확신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나보다 더 큰 확신을 갖고 있는 리더의 확신을 에너지 동력으로 삼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스스로 긴 시간을 주지 마십시오. 목표를 세울 때는요. 스스로에게 긴 시간을 주게 되면 사람은 그 긴 시간 안에 쪼개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시험 기간에 공부했어요? 아니면 평소에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시험 기간에 바짝 공부했죠? 우리 공부를 잘하고 시험 성적 잘 받으려면 평소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알죠? 우리가 100이라는 것을 하려면 그 100을 쪼개서 조금씩 하면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우리 헬스장 가면 1년권 끊죠. 1년권 끊으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입니다. 내가 다이어트하거나 내가 몸을 만들거나 내가 목표하는 어떤 그 부분까지 달성하는 기간이 1년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안 합니다. 나한테 긴 시간을 주지 말고요. 최대한 목표를 쪼개야 됩니다. 한 달, 하루, 일주일, 하루 이렇게 목표를 쪼개서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달성하냐 못하냐의 가장 큰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목표를 얼마만큼 잊지 않고 생각을 자주 하는가.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자주 생각하고 있는가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이루고 못 이루고 하는 성패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2가지 스스로에게 긴 시간을 주지 마라. 쪼개라. 그리고 얼만큼 목표를 잊지 않고 깨어있는가가 승패를 좌우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이란 우리는 그룹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뉴스킨 사업의 목적입니다.
본질,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룹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죠? 리더가 만듭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룹은 리더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해 성공하겠다면 리더가 되겠다라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께 물어보면 뉴스킨 너무 잘하고 싶은데 리더가 되고 싶진 않아요. 뉴스킨 사업 성공하고 싶은데 그룹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겁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데 자기는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피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모순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공을 위해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요. 리더가 뭘까요? 리더가 뭘까요? 리더가 뭘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리더의 개수는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뉴스킨에서 리더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뉴스킨에서 리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더는 이 두 가지를 하면 리더다. 첫 번째, 시스템을 100% 신뢰하는 사업자. 두 번째, 10코어를 하는 사업자. 내가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업자인가, 내가 매일 10코어를 하는 사업자인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두 가지 하는 사람을 네트워크에서 리더라고 정의합니다. 앞서 제가 목표에서 중요한 거 마지막 두 가지 얘기 드렸죠. 내가 얼마만큼 스스로에게 짧은 시간 목표를 주느냐, 매일매일의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목표를 얼마만큼 내가 깨어 있느냐, 항상 생각하고 있느냐. 여긴 그것이 10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코어 잘 하고 계시죠? 그건 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위해 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뉴스킨에서 10코어다. 10코어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10코어를 통해서 액션하시고 10코어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